택시기사가 연쇄살인마를 태우게 되면서 벌어지는 스릴러물. 고등학교 동창생 2명이 한 명을 납치해서 벌어지게 되는 범죄물이에요. 청소년 시정 멜로드라마. 세계 최초로 혹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선보이는 작품들 위주로 섹션별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 프로그래머 정한석입니다. 2021년에 신설했던 온스크린 섹션이 신설했던 해에 큰 화제를 모았고 작년에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또 한편 한국영화의 오늘 스페셜 프리미어 섹션을 신설했는데 전문가들과 그리고 관객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것이 개인적으로는 보람찬 일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2021년부터 액터스 하우스라고 하는 이벤트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요. 2021년 그리고 2022년을 거치면서 영화제의 인기 있는 이벤트로 자리 잡은 것이 개인적인 보람입니다. 매년 개막식과 폐막식의 사회자를 제가 전담해서 선정하고 있는데요. 올해 개막식 사회자가 공개되었을 때 한 매체에서 꿈의 조합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주셨습니다. 담당자로서 매우 흐뭇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아직 발표되진 않았습니다만 폐막식 사회자도 꽤 근사한 조합이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액터스 하우스의 올해 명단 중간 정도의 내용을 동료들과 공유해 본 적이 있는데요. 역시나 반응이 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액터스 하우스 이벤트도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영화는 양방향을 지향하고 있는데요. 최신의 주류 상업 영화를 관객들에게 보여드리는 한편 새롭고 독창적인 신인 작품 및 독립 영화를 동시에 관객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이 프로그램으로서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먼저 한국영화의 오늘 스페셜 프리미어 섹션에 엄선된 3편의 작품입니다. 백종열 감독의 독전2는 흥행작이었던 전작 독전의 열린 결말을 따라서 새로운 이야기를 전개하는 흥미로운 후속작입니다. 대단히 감성적인 대형 범죄 액션 영화로 돌아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작의 출연진이었던 조진웅 배우, 차승원 배우가 출연하는 것과 동시에 한효주 배우, 오승훈 배우가 새롭게 가세하고 있습니다. 발레리나는 장편 데뷔작 콜로 화제를 모은 바 있었던 이충현 감독의 신작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친구의 복수를 위해서 전직 경호원 출신의 주인공이 복수극을 감행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기 뮤지션 그레이의 매력적인 음악을 포함해서 아주 멋진 촬영술을 보실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강력한 캐릭터와 액션 장면들을 바탕으로 한 아주 짜릿하고 도발적인 장르 무비를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김창훈 감독의 화라는 의붓 아버지의 폭력으로 악몽 같은 나날을 보내던 한 고등학생이 동네 조직 중간 보스를 만나서 새로운 세계에 뛰어들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홍준기 배우의 새롭고도 강인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홍사빈, 김형서 배우의 신선한 재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형 누아르라고 하는 전통적인 장르 계보 안에 있으면서도 어떤 매력적인 신화적 형태를 띠고 있는 매우 용기 있는 상업영화 작품이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온스크린 섹션 선정작인 5편의 드라마 시리즈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필감성 감독이 연출한 운수 오진 날은 한 순박한 택시기사가 장거리 택시 손님으로 연쇄살인마를 태우게 되면서 벌어지는 스릴러물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리즈물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회차를 늘려갈 때마다 높아지는 이야기의 밀도, 그리고 그 밀도를 높이는 배우들의 명연기를 손꼽을 수 있겠습니다. 최정열 감독이 연출한 비질란테는 경찰대 모범 학생이 법망을 피해서 교묘히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을 자기 스스로 처단해 나가는 자경단원이 되어서 활동하는 이야기입니다. 남주혁, 유지태, 이준혁, 김소진 등과 같은 매우 묵직한 연기력을 갖고 있는 명배우들이 연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새롭게 주목할 만한 한국형 신종 다크 히어로물이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LTNS는 우연한 동기 끝에 불륜 커플 전문 협박단을 구성하게 된 한 젊은 부부가 그려나가고 있는 사기극입니다. 기본적으로 코미디인데요. 윤희에게를 연출했던 임대영 감독, 소공녀를 연출했던 전고은 감독이 공동 각본을 쓰고 공동 연출을 한다는 사실, 그리고 소공녀에서 커플로 등장해서 인상이 깊었던 안재홍, 이솜 배우가 다시 한번 커플로 등장한다는 정보만으로도 대단히 흥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기발한 대사와 상황들로 선을 넘나들면서 관객을 재미있게 만들게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공동 각본가였던 한진원 작가의 연출 데뷔작인 러닝메이트는 평범한 한 고등학생이 학생회장으로 출마하면서 벌어지게 되는 일종의 코미디이자 학원 정치물이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인공인 윤현수 배우를 비롯해서 신인 배우들의 매우 신선한 연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정곤 감독이 연출한 거래는 고등학교 동창생 중 2명이 나머지 1명을 납치해서 벌어지게 되는 납치극 범죄물인데요. 장면마다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반전을 거듭하면서 일어나고 하나의 아이러니한 범죄극이 형성됩니다. 유승호, 김동휘, 유수빈 등 연기를 아주 잘하는 젊은 재능들이 탄탄한 긴장감을 선사합니다. 이종수 감독이 연출한 부모 바보는 한 사회복무원과 사회복지사 그리고 그 복지원에 드나들고 있는 한 노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반복적이고도 세련된 형식으로 아주 매력적인 유머와 리듬을 구가하고 있고요. 아주 깊은 감정을 성취해내는 매우 희귀하면서도 특별한 작품이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손현록 감독이 연출한 그 여름날의 거짓말은 고등학교 1학년생 남녀의 연애와 갈등과 이별에 관한 현실적이고도 애틋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리시겠습니다만 이 작품은 굉장히 세속적이면서도 섬세하고 치열해서 희귀한, 말하자면 이런 명칭을 붙일 수 있을 텐데요. 청소년 치정 멜로드라마입니다. 김유민 감독의 바얌섬은 거북배를 타고 전장에 나가던 새 사내가 난파해서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익살스럽고 해학적이면서도 아주 세련된 현대적인 미를 갖춘 화면 구성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설의 고향 같다가도 또 어느 한면으로는 SF 사극인 것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의 매혹질을 갖고 있습니다. 허장 정범 감독이 공동 연출한 한채는 한 노인과 약간의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그의 딸, 그리고 그들 부녀와 한 젊은 남자가 가짜 가족이 되어서 살아가는 내용입니다. 영화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대단히 위태롭고 애처로운 장면이 연속되고 있지만 영화의 태도는 매우 담담하고 숙연한 자세여서 끝내 마지막 장면에 이르게 되면 공감과 감동을 자아내게 됩니다. 김다민 감독이 연출한 막걸리가 알려줄 거야는 평범한 한 초등학생이 수련회장에서 막걸리 한 통을 주운 다음 그 막걸리에게서 우주의 진실을 듣게 되는 내용입니다. 막걸리가 우주의 진실을 들려준다는 사실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이 영화 속에서는 서로 연결될 것 같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아이디어들이 기가 막히게 연결되면서 막걸리에서부터 우주의 진실까지 나아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주 귀엽고도 재미난 코미디이자 모험극이고 판타지입니다. 최승우 감독이 연출한 지난 여름은 한 마을의 한 계절을 아무 과장 없이 담담하게 그려내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는 사건이라고 할 만한 것이 그다지 등장하지 않고요. 등장한다고 해도 인간이 겪어야 할 어떤 통과 의례로서 존중하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작품은 한마디로 어떤 성실한 농부의 태도와 따뜻한 시인의 마음을 지녔습니다. 자연과 삶과 그리고 사람 사이의 어떤 섭리와 순리를 온화한 시정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제가 관객일 때부터 그렇게 해오던 방법인데요. 컨셉을 하나 만들어서 영화를 관람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를테면 올해의 경우에 저희가 인도네시아 특별전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내가 인도네시아 특별전을 한번 열심히
봐보겠다라고 결심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는 그 아이콘이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거장들의 작품을 올해는 한번 열심히 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영화를 담당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추천을 드리자면 크런치 섹션의 2편 한국 작품과 비전 섹션의 10작품, 12편이 심사위원들에게서 이제 평가를 받게 되기도 하거든요. 관객 여러분들 각각이 심사위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작품들을 전부 보신 다음 나만의 작품을 뽑아보시는 것도 영화제를 즐길 수 있는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로그래머로서 느끼는 가장 큰 딜레마는 종종 이런 딜레마가 있는데요. 저도 관객이고 한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아주 좋아하는 취향의 작품이 있고 그에 반해서 프로그래머로서 이 정도의 작품이라면 반드시 영화제에 초청해야 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연인으로서의 저와 그리고 프로그래머로서의 저 사이에 약간의 딜레마를 느끼는 작품이 아주 가끔 있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영화관에서 데이트할 때조차도 영화에 집중을 잘 하시는 편이신가요? 데이트를 할 때는 데이트에 집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제가 선택한 올해의 기대평은 부국제가 알려줄 거야.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 괄호 안에 무엇을 얼마나 재밌게 알려줄지는 관객 여러분의 선택과 몫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